왜 또 무슨 일이에요? 저번에 인스타에서 앱테크 광고를 봤는데요. 동영상 시청만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준대요. 대리님 이 정도면 지금 인스타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환급 받았다고 하면서 인증한 사람 진짜 많아요. 대리님 로펌 다니면서 지금 신종 투자 사기 수법 같은 건 좀 잘 알고 계셔야죠. 좀 일로 와보세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대리님, 오늘은 제가 또 두 가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 통칭 환불 사기로 묶을 수 있는 사기 수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부업을 제안하면서 재택 알바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뷰 달기, 동영상 시청 아르바이트 등 간단한 일을 주다가 이 실수를 빌미로 돈 추가 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면서 또 사기를 치는 수법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유형을 정리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는 통칭 환불 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환불 사기 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저희의 고객 정보를 입력했을 때 해당 정보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전화를 돌리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그렇게 해서 로또 번호를 찍어주겠다는 사이트들이 뭐 다수 존재하는데요. 그런 사이트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남겨놨던 고객들한테 이런 사기범들이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또 사이트에 가입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입금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피해를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환불팀인데 그 환불을 도와드리겠다 라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뭐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방식입니다. 로또 사이트도 있고요. 유사 투자 자문 회사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주식 리딩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에 뭐 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뭐 몇백만 원 내신 적이 있지 않느냐, 근데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금액을 환불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한 다음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 환불금을 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걸 코인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죠. 코인으로 줄 테니 그거를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피해를 회복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코인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본인들이 만든 가짜 코인 지갑 같은 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코인을 입금시켜 놓고 나서는 요거 나중에 파시면 큰 돈을 버실 거다, 고객님이 받으실 돈은 뭐 200만 원만 환불 받으시면 되는데 이거 실제로 팔아보면 가치가 500~6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현혹시키고, 근데 이게 얼마 유통되지 않는 코인인데 이거 지금 이 기회에 한 2천만 원 정도 사놓으시면은 팔면 1억 정도 되는데 이 김에 더 사셔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거기에 현혹된 피해자들이 추가로 2천만 원을 입금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 업체가 잠적하는 그런 수법이에요. 두 번째는 저희는 통칭 부업 사기라고 저희 그 명칭을 칭하고 있는데, 부업 사기는 뭐 그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대표적인 예시로 뭐 동영상 시청 아르바이트, 리뷰 달기 아르바이트, 뭐 앱을 깔아 특정 앱을 까는 아르바이트, 팀 미션을 수행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금원을 편취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구체적인 그 수법의 양상을 설명드리면,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SNS에 간단한 재택 알바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광고 글들이 있고요. 그 광고 글을 통해서 이 업체에 접근을 하게 되면 동영상 시청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거 조회 한 번 할 때마다 뭐 500원씩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소액의 금액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그 소액의 금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점차 약간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입금해주기 전에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뭐 계좌 번호 표시를 잘못했다, 뭐 동영상 번호 표시를 잘못했다, 뭐 이름 옆에 가로 열고 뭘 써야 되는데 안 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빌미로 이거 실수해서 지금 출금이 안 되니까 지금 받아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면 그거에 9배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입금해야 이걸 빼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9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요. 또 900만 원을 입금하면 또 거기에 입금자명 표시를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거에 또 5배에 해당하는 뭐 4천만 원을 입금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막상 그런 사기를 왜 당하지 싶은데 막상 이 일을 겪게 되면 그 900 입금하면 금방 나머지 100만 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4천만 원 입금하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수렁으로 떨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그런 피해 사례가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대표적으로는 동영
동영상 시청 아르바이트도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공구를 해서 그 물건을 파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걸 해보지 않겠냐 하면서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명이 팀으로 한 팀이 돼서 팀 미션을 수행하면 뭐 아르바이트를 지급한다,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다 결국 입금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을 입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수행했는데 돈을 안 주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하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대표님, 그럼 저 당할 뻔했네요. 만약 저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리님, 제가 이런 환불 사기나 부업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기초 상담 자료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리님이 10초만 딱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저랑 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적힌 내용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피해를 입은 시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입금한 기록들, 뭐 현금으로 이체했다면 현금 이체 기록, 뭐 실제로 CD기에서 입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영수증 같은 것도 꼭 잘 확보를 해두시고, 영수증은 또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뭐 사진도 찍어 놓으시거나 복사를 해 놓으시고, 그런 준비가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그걸 잊지 말고 항상 잘 보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 그냥 경찰에 내가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물론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형사 고소로 이 모든 게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사 고소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 돈을 찾아준다거나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범죄자를 특정하거나 처벌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을 검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거나 혹은 돈이 없거나 하면은 형사 고소로는 저희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의 진짜 본범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가 않고 동남아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서 실제 검거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거까지는 굉장히 요원한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있어서 무조건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민사적인 절차를 병행하는 거예요. 근데 민사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사실 혼자서 소송을 수행한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민사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입금한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를 가압류하거나 지급 정지시켜서 그 계좌에서 출금이 되는 걸 일단 막아두고, 만약에 그 계좌에서 일정 부분 잔고가 확보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 하면 본안 소송을 통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오는 절차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데, 이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돈을 찾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회수하고 계십니다. 형사 고소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투자 사기 유형에 대해서 사건 처리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축적해 놓은 데이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계좌가 거의 수천 개에 이르고 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실 때 뭐 그 계좌 명만 보더라도 이 사기 업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업체인지, 이 업체가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활동했는지, 그리고 피해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실 계좌 명만 봐도 저희는 파악할 정도로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그런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피해 회복을 해드린 사례도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사건의 해결은 뭐 지식 같은 것보다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건을 맡기기 이전에 저희한테 1차적인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그거 관련된 해결책 같은 건 저희가 일단 제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먼저 피해를 입으셨다면 변호인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해결 방법이 있었군요. 예, 대리님, 돈이 필요하면 연보행 협상 같은 걸 잘 하시거나 정직하게 좀 돈을 버셔야 되고, 이런 사기 같은 거는 로펌 직원으로서 정확히 알고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문제를 해결 완벽한 설명 걱정은 안돼
멋진 장면 도와줘 장면 오늘의 현명 문제를 해결 완벽한 설명 걱정은